자, 다음 보기에서 집합인 것의 개수는 집합인 것. 집합인 건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 12의 양의 약수. 12의 양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그럼 요거는 집합. 큰 교로. 자, 크다, 크는 건 기준이 없지. 크다라는 게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0 가깝다라는 것도 기준이 있는 게 아니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정할 수 있지. 이런 거를 우리는 집합이다. 71. 자, A 집합은 요 Z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근데 Z는 I의 n승인데요. N이 자연수 되어 있는. 그러면 Z의 값은 i의 자연수는 1제곱도 되고 i의 2제곱, i의 3제곱, i의 4제곱 이렇게 쭉 되면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나올 수 있는 거는 1하고 마이너스 1, i하고 마이너스 i 이렇게 4개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A 집합은 결정이 됐고, B 집합은 Z1과 Z2는 A의 원소예요. Z1과 Z2는 A의 원소예요. 그럼 Z1을 제곱, Z2를 제곱해서 더했는 게 B 집합이지. 그럼 A 집합이 여기 있네. 자, 제곱해서 더하니까 제곱한 값을 먼저 봐. Z1 제곱, Z1 제곱과 Z2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하면 요거 두 개는 제곱을 하면 1 될 거고, 요거 두 개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되겠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1과 마이너스. 자, 그런 상태로 제곱을 한 상태로 두 개를 더하라. 그럼 더하면 2가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집합 B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이다. 이게 집합 B다. 근데 집합 AB는 이제 결정이 됐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써. NB를 구하시오. 이렇게 표현하겠지. 자, 그러면 개수는 3개가 된다. 자, 그 다음 72번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래? N 갈로 자, 요 안에는 항상 집합이 오는 거야. 집합. 자, 그러면 요 결과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해당한다.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항상 갈로 안에는 집합이 오는 거야. 자, 갈로 안에는 요런 집합이 없네. 원소가 몇 개? 3개. 집합 안에, 갈로 안에 이렇게 집합이 없네. 원소는 2개. 그래서 빼니까 1이더라.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지. 맞는 거지. 맞고. 그 다음에 N1 하면 요 집합에 원소가 1개 있지. N3 하면 이것도 원소가 1개 있지. 그럼 1 더하기 1에서 2가 돼야 돼. 지금 옳지 않은 거 됐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거. NXY 했기 때문에 원소가 2개지. 8, 9도 원소가 2개네. 같다 했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 NA와 NB가 같다라는 말은 두 집합 AB의 원소가 같다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같다. 개수가 같다 이지 집합이 같다는 거야. 예를 들면 1, 2 이거 하고 AB 이렇게 하면 개수는 같지만 이게 2개 집합이 같은 게 아니지. 요게 틀려. N 공집합. 자,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 N2 원소의 개수가 1개. 0과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2개. 요걸 다 더하면 3이다. 요것도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3. 요거는 원소가, 집합 A에는 원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여기서 요런 기호를 쓰려면, 속한다라는 요런 기호를 쓰려면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만 올 수 있냐면 요 밑줄 친 요 3개 중에 어느 하나가 옵니다. 요것도 올 수가 있고 1도 올 수가 있고 요것도 올 수가 있고. 자, 요때는 요거는 A의 원소다. 그렇게 기억하면 쉬워. 요거 3개의 밑줄 친 요 각각이 요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럼 먼저 요거 보자. 공집합은 A 원소다. 요거는 성립하지. 맞는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 이거 맞고. 또 요거 속한다 해서 요것도 A 원소다. 요것도 맞지. 여기 있네. 요것도 맞는 거.
이제 원소는 다 들어갔다, 그지? 요거는 다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요 기호는 여기도 집합이 와야 되고 요쪽에도 집합이 와야 돼. 집합. 근데 부분 집합이니까 요거 세 개로 만들어진 집합이 오면 됩니다. 요거 세 개로 만들어진 집합. 자, 먼저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 맞지? 요거는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 요놈과 요놈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 부분 집합 맞지? 그것도. 그 다음에 요거는 원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런 건 없잖아. 요 세 개 중에 요렇게 생긴 건 없잖아. 그래서 4번이 틀려.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73번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 74. 세 집합 x, y, z 사이에 포함 관계를 다르게 나타낸 것은 집합이 세 개가 있어. x, y, z. 자, x는 그대로 원수 나일법으로 돼 있지. 2, 3, 5, 7. 요거는 그대로 원수 나일법으로 돼. 근데 집합 y는 요 방정식의 근을 나타내요. 요 x랑. 요건 2하고 3이 되겠다. 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2하고 3. 그 다음 z는 7보다 작은 소수라고 했지. 그럼 z는 소수 2, 3, 5. 7보다 작아야 되겠다. 7보다 작은 소수는. 그럼 y 집합이 제일 작고, 그 다음 2, 3, 5. 이 z 집합이 두 번째, 제일 큰 집합이 x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y, z, x 소수. y, z, x. 이게 75. 두 집합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시오. 이렇게. 그럼 A가 B의 부분 집합, A는 마이너스 2부터 3K까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K까지. 자, B 집합이 2K부터 12까지. 2K부터 12까지. 이렇게 해야 2K부터 12까지. 이렇게 하면 파란 A 집합이 빨간 B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럼 이 2K라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3K, 요거 값이 12보다는 역시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12하고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이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 그럼 요 식에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요 식에서 요거 풀면 양변 마이너스 3 나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최대 최소값,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이고, 그거 두 개를 곱해라 했으니까 곱하면 4가 됩니다. 자, 76. 자,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A에 대해서 X는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A부터 먼저 정하자. A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 X들이 바로 요거야.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 x, 그럼 이 방정식 풀어야 되겠네. 자, 2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다. 자, 0 되는 거 찾아야 돼. 1 넣으면 0 되네. 1 넣으면 2, 1, 2 하면 5가 되니까 1 넣어서 0이에요. 그럼 x 빼기 1. 2x 제곱이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1x 제곱이지.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요렇게 3x 제곱이 돼요. 여기 3x. 그리고 또 인수분해. 1, 2, 2,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x 빼기 1, x 더하기 2, 2x 마이너스 2꼴 제곱. 그래서 정수 x는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 중에 요거 두 개가 정수 x. 그래서 집합 A는 1하고 마이너스 2 두 개만 씁니다. x는 정수다는 조건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합 X를 구하는데 X는 A의 부분 집합이에요. 요 놈의 부분 집합이지. 그런데 X는 A가 아니네. 그럼 이런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죠.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 원수가 2개니까 제곱. 자기 자신을 빼주면 되네. 그래서 그런 집합은 3개를 만들죠.
그 세 개를 모두 구하라 했네, 지금은. 그럼 공집합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는 없어, 그지? 자기 자신과 같은 거는 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집합 X. 77.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B도 A의 부분 집합이야. 요 말은 A하고 B는 같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란 말은 A와 B는 서로 같다. 그럼 이거 두 개는 서로 같네.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은 서로 같네. 자, 같은데 여기 3, 4 요건데 여기는 1이 있지, 1. 여기도 1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요게 1이 돼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 요 값이 1이 돼요. A제곱은 4니까 A는 풀마이. 자, 그래서 A가 2인 경우도 있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자, A가 1이 되는 경우, 자, 집합 A를 보죠. 집합 A는 A가 1이면 1, 6, 1. 자, 이때 B는 A가 1이니까 3, 4, A가 1이면 마이너스 2. 3, 4, 마이너스 2. A가 1이면. 그럼 이 두 집합이 같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A가 2인 경우는 안 되네, 그지? 그래서 이제 A가 마이너스인 경우, A는 A가 마이너스이면 1,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고, 자, 집합 B도 알아보니까 3, 4에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4 빼기 3이니까 1.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A가 2를 여기 집어넣으면 4 빼기 3이 1이지, 1. 1이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두 집합이 같을 수 없지. 요거는 두 개가 똑같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는 마이너스 2다. 두 개 중에 어느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건지는 몰라. 모르기 때문에 2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2인 경우에 두 집합 A, B를 직접 구해봤더니 두 집합이 같게 되는 게 A가 2대다. 자,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B는 X인데 이 X는 뭐냐면 A분의 B야. 그럼 A도 A 원소고 B도 A 원소. A도 A 원소고 B도 A 원소. 그러면 A는 2, 4, 6, 8. 요것도 2, 4, 6, 8. 자, 그럼 이쪽을 A라고 이쪽을 B라고. 이쪽을 A라고 이쪽을 B라고. A분의 B 하면 1. A분의 B 하면 요거는 2, 3, 4. 자, A분의 B 하면 요거는 2분의 1. 1,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4분의 8이니까 2. 그 다음에 A분의 B를 하면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1, 6분의 8. 3분의 4. 이제 8이 되면 4분의 1. 8분의 2니까 8분의 4. 2분의 1. 8분의 6. 4분의 3. 8분의 8, 1. 이때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은 이 집합 B의 원소를 개수를 알면 되겠죠. 집합 B는 있는 대로 다 써봐. 일단 정수로 된 거 보죠. 1, 2, 3, 4. 요거 다 정리됐고, 요것도 다 정리됐고. 2도 있구나. 2도 정리됐고. 1, 2, 3, 4. 그 다음 정수가 아닌 거 2분의 1 하는 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도 있네. 2분의 3도. 그 다음에 3분의 4도 있네. 3분의 4도 있고, 또 밑에 4분의 3도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 4분의 1도 있네. 3분의 1, 3분의 2도 있고, 4분의 1. 3분의 1. 그러면 다 정리됐지. 정리되는 원소가 지금 A에 있는 원소들끼리를 A분의 B를 했는 수들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해당하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11수입니다. 그렇죠? 79. 자, 집합 A는 X인데 X는 25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했기 때문에 자, A
3, 6, 9, 12, 15, 18, 21, 24, 27, 25로 작으니까 24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총 8개가 됩니다.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3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3을 빼놓을게. 나중에 다 집어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6과 9를 원소로 갖지 않아. 그럼 6과 9는 있으면 안 되면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5개가. 그런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2에 5입니다. 항상 포함해도 빼놔놓고, 포함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빼놔놓고. 그 다음에 80.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진 부분 집합은 뭐예요?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을 뺀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하지. 진 부분 집합 중에서 A1, A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 개수. 자, A1, A2를 원소로 가지니까 일단 A1, A2는 빼놔놓고 그럼 N-2개가 되겠지. 그 N-2개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2에 N-2 있습니다. 그런데 진 부분 집합 중에서 있기 때문에 진 부분 집합,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거 하나를 빼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요 개수가 63개. 요게 64니까 64, 2의 6성이지. 요게 6이 돼. 그래서 N은 8이 돼. 자, 지금 이 문제 이해된 사람 1,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 2 찍어봐. 그 다음에 81. 자, 두 집합 A. 자, A는 방정식이니까 3, 4, 12 이렇게 되니까 자, A는 3과 4. A는 3하고 4. A는 3하고 4. 그러니까 B는 X들의 집합인데 이 X는 N분의 12야. 근데 X하고 N은 자연수야. 요게 자연수가 돼야 돼. 요것도 자연수야. 그러면 이 N이 뭐라는 뜻이야? 요거의 양의 약수라는 뜻이 되겠지. 요 양의 약수가 오면 약분돼서 요 X가 자연수가 돼. 그치? 그럼 요거의 양의 약수가 N이 되면 요 N은 뭐가 되느냐? N은 1, 2, 3, 4, 6, 12. 요런 수가 N이 돼. 자, 이때 N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X들의 집합이 B야. 이때 B는 자, 1이면 12가 되고 2가 되면 6이 되고 3이면 4가 되고 4면 3이 되고 6이면 2가 되고 10이면 1이 이런 식으로. 됐죠? 이제 A, B 보여줬네. 자, 내가 지금 X의 개수 구하는데 X의 개수. X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 X는 B의 부분 집합이야. 요거의 부분 집합이야. 그런데 무슨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 X 안에는 A가 들어있어야 돼. X 안에는 3, 4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3, 4를 원소로 갖는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3, 4는 원소로 가지니까 일단 빼놔야 돼요. 남아있는 4개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2의 4승. 거기다가 3, 4를 몽땅 집어넣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2의 4승이 답이지. 82.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2의 배수를 원수로 갖고 3의 배수는 원수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 3의 배수는 원수로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3의 배수는 아예 탈락. 이건 없애버려야 돼. 2의 배수를 적어도 한 개의 2의 배수를 가져야 돼. 그럼 일단 2의 배수가 요놈이 되겠지? 요놈들 중에 한 개를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자. 2, 4, 5, 8. 요거 하고, 남아있는 게 5, 7이지. 남아있는 게. 자, 요런 집합 중에서,
초록색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가져요. 초록색이 하나만 있어도 되고, 초록색이 2개가 있어도 되고, 초록색이 3개가 있어도 되고, 이 말이야. 그런 부분 집합이 몇 개 만들어지노, 이 말이야. 자, 이거는 잘 이해돼. 이거는 전체 부분 집합이 2의 5승이잖아. 그런데 2, 4, 8이 하나도 없는 부분 집합은 5하고 7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이지. 이거를 빼버리면 돼. 그럼 나머지는 이거를 적어도 한 개는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만큼이 가요. 적어도 할 때는 전체에서 빼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적어도 할 때는. 그다음 83.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하여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다 이렇게 돼요. 집합을 하나를 부분집합 하나 정하면 SX 하면 요 X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다 이렇게. 자,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요 SX의 최대값은 SX의 최대값은 자, X에는 1과 3이 있으면 안 돼. 그럼 1과 3은 일단 제외시키고 1과 3은 아예 지워버려. SX의 값은 홀수라고 했어. SX의 값은 홀수야. 그런데 이게 최대가 되는 값이야. 최대. SX가 뭔데? 요 1과 3은 이제 없앴다. 그럼 이제 있는 것만 따로 쓸게 다시. 2, 4, 5, 6, 7. 요것만 생각해야 돼. 요것의 부분집합 중에 그 총합이 홀수가 돼, 홀수. 그런데 그게 가장 클 때를 묻는 거야, 가장 클 때. 자, 홀수는 볼까? 홀수는 지금 5하고 7, 요거만 홀수지. 나머지는 다 짝수야. 그럼 홀수가 되려면 짝수끼리만 더해지면 절대 홀수가 될 수 없지. 이되나? 이 어떤 거를 더해서 홀수가 되는데 지금 홀수가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를 1개만 포함을 해야 돼. 홀수가 없어도 안 되고 홀수를 2개 가지도 안 되고. 왜냐면 짝수는 더해봐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짝수여야 돼. 합이 홀수라는 말은 홀수를 1개만 포함해. 이 둘 중에 하나만 포함해. 그럼 어디를 포함하면 될까? 당연히 이게 아니고 합이 커야 되니까 큰 수를 포함하면 되죠. 이제 짝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합이 홀수고 없어도 홀수. 근데 가장 크게 되려 했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어 버리면 가장 크지. 그래서 2, 4, 6, 7 요거를 더했는 요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뜻이다. 홀수가 2개가 있는데 1개만 포함한다. 요 말을 잘 이해하면 돼. 홀수가 2개가 있는데 1개만 포함하더라. 그 뜻만 이해가 돼. 자, 84. 두 집합 AB에 대해서 집합 C는 A에 있는 원소와 B에 있는 원소를 곱했어. 자, 이럴 때는 시험이 항상 이렇게 직접 해보는 게 좋다 했지. 자, A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요건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그럼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를 곱해는 것들의 집합이 C야. 그럼 C에는 2를 곱하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제곱을 해주면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세제곱을 해주면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 4제곱을 하면 2의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그러니까 결국 제일 작은 게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 2의 9제곱. 이게 바로 집합 C가 돼요. 그럼 2, 3, 4, 5, 6, 7, 8, 9 하니까 전체 개수 8개네, 8개. 이거 원소의 개수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8개가 다.
85. 두 집합 AB인데 이거는 2, 4, 8 이렇게 해서 집합 A는 2하고 4가 하는 거 알죠? 집합 A는 2하고 4. 그 다음 집합 B는 X인데 X는 K보다 작은 정수 이렇게 돼요.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리고 K보다 작은 정수에 2하고 4가 들어있으면 되겠지. 이때 정수 K 최소값을 구하야지. 예를 들어서 X는 K보다 작아. 그래서 1보다 작은 정수 안에 2, 4가 있는 게 아니겠지. 2, 4가 다 들어있어야 돼. A가 B의 부분 집합. 그러면 2보다 작은, 3보다 작은, 4보다 작은 하더라도 2는 있지만 4는 없잖아. 이해되지? 5보다 작은. 요 수가 K값이 될 수 있는 수 중에 제일 작은 수야. 5보다 작은, 그러면 2, 4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 이제 6해도 되고, 7해도 되고, 8해도 되고, 계속 다 되잖아.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 최소값 K는 5가 됩니다. 86번. 집합 A가 원소를 7개를 갖는 집합 A가 있어. 자, X에는 A, B, C가 들어있어. X에는 G는 들어있지 않더라. X에는 G는 들어있지 않더라. 이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X. 자,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일단 G는 들어있으면 안 돼. 그럼 G는 아예 제외시키게 돼. A, B, C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A, B, C는 일단 빼놓자. 나중에 다 집어넣어줘. 그래서 요거 세 개로 부분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8개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A, B, C를 몽땅 집어넣으면 요 조건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G는 아예 사용 안 했지. 그럼 G는 절대 없겠지. 이만큼이 부분 집합의 개수다. 자, 87. 자연수 전체의 부분 집합 A가, 자,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64도 A의 원소예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이기 때문에 A에는 자연수만 있어야 돼. A에는 자연수만 있어야 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이룰 때 이거를 구하라. 자, A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X가 아무 수나 오면 A가 이 수가 자연수가 안 되잖아. X가 아무 자연수나 오면 이 수가 자연수가 안 되지. 왜? 이 수는 A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X는 어떤 수가 와야 되느냐면 64의 양의 약수가 와야 됩니다. 64의 양.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그 수는 64의 양은 1, 2, 2의 6성이니까 4, 8, 16, 32, 64. 그래서 요 7개. 자, 이제 봐. 7개인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봐. X가 만약에 1이야, 1. 그럼 1분의 64. 64가 A에 들어있어요. 1은 있는데 64가 없으면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1이 A 원소면 64도 A 원소가 돼야 돼요. 1하고 64는 어떻게? 같이 붙어 다녀요. 자, 2가 A의 원소면 2분의 64, 즉 32하고 2도, 즉 1과 64는 무조건 같이 다녀요. 1은 있는데 64는 없다. 그러면 그거는 집합 A가 될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2하고 32, 그 다음에 4하고 16, 8은 지 혼자 있어야 돼요. 8이 A 원소면 8분의 64, 8이 A 원소다. 8은 저기 혼자 있어야 돼요. 그치?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하고 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의 A는 몇 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면 요 4개를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 2의 4승. 근데 공집합은 아니기 때문에 빼기 이만큼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마 혼자 요렇게 2개. 자, 8하고 연마 이되지. 이 3개, 이쪽 3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원소가 4개이기 때문에 2의 4승. 그런데 공집합은 아니다 했기 때문에 1을 빼준 거예요. 총 15개가 있다. 총 15개. 부분 집합은 총 15개야.
그런데 그런 집합 A는 15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집합 A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최대값은 이게 통째로 다 있을 때겠네요. 이해됐지? 최대값은 7이 되는 거지. 자, 최소값은 다른 거는 봐. 1을 있으면 64랑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8은 자기 혼자 있을 수도 있잖아, 8은. 그래서 원소의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예요. 8을 원소로 가는 요 집합이 A가 돼요. 이 전체가 A가 돼요. 이게 최대가 돼요. 요게 A가 될 때가 최소가 돼요. 최대값은 7, 최소값은 1. 자, 여기에 대해서 NA가 1이라는 것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이 한 개만 나온다 이 말이지. 요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이 한 개만 나오더라 이 말. 이해됐지? 자, 여기서 K가 1이라고 해. K가. 우선 K가 1이 돼버리면 요 식이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8X 플러스 1 이꼴 0에서 X는 8분의 1 한 K가 1일 수 있네. 그치? K가 1일 수가 있어. 자, K가 1이 아닐 때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요 놈이 0이 됩니다.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이요. 그럼 여기서 K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 2개를 더하면 1이잖아요. 근데 그 K는 아까 여기 또 하나 있었지. 여기서 나오는 2개를 더하면 1. 그 다음 여기서 K가 1일 또 됐다. 그지? 그러면 요 3개를 모두 다 더하면 2가 된다. 요걸 조심해야 돼. 요거 판별식은 생각하기 쉽다. 그지? 이건 생각하기 쉬운데 K가 1일 때 K가 1이 돼버리면 이건 1차 방정식이 돼서 1차 방정식은 무조건 이렇게 하나의 근을 가져줘. 1도 있다는 것 잘 알아두고 89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5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A5 AN은 n의 K승 지금은 5의 K승이겠지. 근데 K는 자연수라고 해서 5의 K승이니까 n이 5일 때는 즉 A5는 5의 1승, 5의 2승, 5의 3승 1의 자리수가 계속 5네. 1의 자리수. 그래서 오늘 원소가 5밖에 없는 A5. 그럼 A4를 알아보면 돼. A4라는 말은 N의 K승이지. K가 자연수야. N이 얼만데 4. 요거는 4의 1승, 4의 2승, 4의 3승, 4의 4승 이렇게 쭉 갈 때 1의 자리수를 보면 1의 자리수. 요거는 1의 자리가 4, 4, 4, 16, 6, 4, 24, 4, 4, 16, 4, 6밖에 없네. 그러니까 요거는 4, 6이 됩니다. 4. 그러니까 원소가 2개니까 원소의 개수는 물었냐. 그래서 2개다 하면 요거는 맞는 거예요. A4는 조금 전에 구해놨다. 그럼 A8도 알아봐야 되겠네. A8 알아봤어. A8. 자, A8은 N이 8이야. 여기 8이야. 그럼 8의 1승은 8. 8, 8이 64. 4, 8이 32. 2, 8이 16. 6, 8이 48. 이제 반복되지. 그래서 요거는 2, 4, 6, 8이야. 1의 자리는 2, 4, 6, 8. 그럼 A8이 A4의 부분집합이야. 요거의 부분집합이다. 틀렸지? A8이 A4의 부분집합이다 하면 틀린 말이야. 자, A3M하고 A3. 자, A3부터 보자. A3은 3의 1승은 3, 3, 3은 9. 또 계속 3을 곱하는 거야. 3, 9, 27, 3, 7, 21. 1이니까 그 다음에 3 반복되네. 그래서 1, 3, 7, 9. 1, 3, 7, 9. 요게 A3이야. 이제는 3의 M제곱이야. A3이야. 그럼 3의 M제곱인데, 이거하고 같게 되는 2 이상의 자연수 M이 존재하나 물었거든요. 그럼 이제 M이
2 이상이기 때문에 m이 2일 때 볼까? m이 2일 때 알아보면 되죠. 2일 때는 이게 a 9라는 말이죠. 9. 자, 그럼 9, 9, 9, 81, 9, 1, 이건 1분의 1분. 1구가 이거하고 같지는 않지. 그럼 m이 2면 안 되네. 그럼 m이 또 3도 나오지. 그럼 a 3은 a 우리 27이라는 말이야. 27. 그럼 27의 1선은 27이니까 7. 7, 7이 49. 1의 자리끼리만 보면 돼. 9, 7이 63. 3, 7이 21. 1, 3, 7. 이러지. 요것도 1, 3, 7, 9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은 같게 되겠지. 그러한 m이 존재하는 거예요. m이 3 이런 m이 존재한다. 요거는 맞아. 요거는 틀려. 요거는 맞아. 요 27을 할 필요 없이 1의 자리만 보기 때문에 7만 보면 되는데 7만. 90. 자, 집합 x에 대해서 fx를 x의 모든 원소들의 곱이라 하죠. fx를 x들의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하죠. 자, a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이것의 부분집합 중 공집합이 아닌, 그 부분집합은 원소가 4개니까 2의 4, 3, 16이지 공집합이 아닌 그러면 부분집합이 15개가 있다. 그 15개를 A1부터 A15라고 했어. 그럼 FA1, FA2, FA3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분집합이 15개가 있잖아. 자, 부분집합 시험에 몇 개만 적을게. 부분집합이 몇 개만 적으면 예를 들어서 뭐 2, 4도 있을 거고 1, 8도 있을 거고 2, 4, 8도 있을 거고 이렇게 부분집합이 총 15개가 나온다. 그럼 요거를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볼게. 이게 A1이면 FA1 하면 약수들을 모든 X의 모든 원소의 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4 그게 FA1 곱하기 또 FA2는 1 곱하기 8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요건 2 곱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쫙 다 곱하라는 거야. 자, 곱하면 그게 2의 몇 제곱이 되노? 문제 좀 다르겠지. 요런 집합이 총 15개가 쭉 있잖아. 그 15개를 첫 번째 거 있는 원소도 다 곱하고 또 곱하기 또 곱하고 또 곱하기 계속 이렇게 곱해가라. 곱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곱할 거냐고. 이거 15개를 설마 다 구해서 곱하나 이렇게는 아니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게 총 몇 개? 15개가 이렇게 있어. 자, 제일 처음에 거는 뭐 A1, A2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A15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원소들을 다 곱하라는 거예요. 자, 원소들을 다 곱하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곱할 거냐? 이렇게 곱할 거야. 요 1만 다 곱할 거야. 1만. 1이 여기도 있네. 요쪽에도 있네. 요쪽에도 있네. 자, 1이 몇 개 있는 걸 찾아내야 돼. 1이. 자, 1이 몇 개 있냐면 여기서 봐. 1을 항상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은 1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니까 8개 있지. 1이 어딘지는 모르죠. 1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 총 8개가 있는 거예요. 자, 1의 8성. 왜? 이쪽 수들 다 곱할 거니까. 그럼 1만 8개 있겠나? 2도 똑같은 말이잖아. 2가 포함되는 부분집합 2를 뺀 나머지 가지고 만들어주면 2도 8군데 어디 사이트인가? 여기 돼. 이렇게 찾아보면 8개가 있어. 그럼 2도 8제곱이 돼. 같은 방법으로 4도 8제곱이 될 거고 8도 8제곱. 이게 2의 몇 제곱이고 물은. 그럼 요거는 1이니까 됐고 2의 8제곱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지. 그럼 2의 16제곱 곱하기 요거는 2의 세제곱이지. 그럼 3, 8이 24니까 2의 24제곱 했더니 2의 30, 48제곱. 요게 M이야. 됐죠? 요게 M.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집합 B가 이렇게 되어 있어. 또 그렇게 세울 거야. 그럼 총 31개가 나와. 2의 5성 32니까 1을 빼버리면 31개가 나오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1이 몇 개 있냐면 1이 항상 들어있는 건 요 4개로 만든 부분집합이니까 1이 16성 3도 16성 그 다음에 9도 16성
27도 16성, 81도 16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1은 됐고 3의 16성, 3의 제곱이니까 3의 32성,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48성, 3의 4제곱이니까 4를 곱하면 64성. 그러면 답은 요거를 다 더해주면 그게 n입니다. 그게 n. 90번이 조금 어렵다, 그제? 90번이. 자, 먼저 집합을 우리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한다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해주면 우리가 모든 집합을 다 표현할 수 있대요. 집합을 두 개를 표현할 때는. 그 다음 집합을 세 개를 표현할 때는 요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A, B, C. 세 개가 다 겹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두 개만 겹치는 것도 있어야 돼요. A에 해당하는 것만 되는 것도 있어야 돼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요렇게 해주면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개일 때는 요렇게, 세 개일 때는 요렇게 일단 표현하더라는 거 기억하고. 자, 교집합 했을 건데, 자, 교집합은 이쪽에도 있고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기호로는 이렇게 써. 앞으로 A, 교, B 이렇게 쓰면 A에도 있고 B에도 공통으로 다 있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교집합이 돼요. 자,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됐지? 근데 이 부분은 어때? 이 부분은 A에 있거나 B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걸 우리는 합집합이다 이렇게 부르고 기호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합집합이다 라고 쓰고 기호를 이렇게 표현해요. 됐지? 근데 집합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홀수, 이거는 짝수, 자 이렇게 해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이렇게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서로 소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서로 소는 꼭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나? 아니, 서로 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서로 소를 하더라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려놨는지 알겠지? 서로 소는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려도 된다. 단지 여기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지. 그렇지? 교집합이 없을 때를 우리는 서로 소다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우리는 서로 소다. 자, 이게 저번 시간까지 한 거지. 자, 이제 이어서 여집합이라는 거예요. 여집합. 자, 여집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 집합이 항상 정의가 돼요. 여집합은 자기 홀로 쓰는 게 아니고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먼저 정해져야 돼.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이게 모두 나타나요. 전체 집합이 돼서 A가 이렇게 있습니다. A의 여집합하는 거는 A가 아닌 이 뜻이에요. A를 뺀 나머지 전체 그 부분이 여집합이 돼요.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읽을 때는 A의 여집합 이렇게, A의 여집합 이렇게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뜻은 무슨 말이야?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가 아닌 것 이 말이야. 전체 집합 원소인데 X는 A는 아닌 것, A는 아닌 그런 거를 우리는 여집합이다. 여집합하면 A를 뺀 나머지 있는 뜻이야.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차집합을 이해해야 돼. 차집합. 차집합이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차집합이. 처음 하는 사람은 차집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 자, 차집합은 A에서 B를 빼는 거야. 말 그대로. 기호도 이렇게 써. A 빼기 B 이렇게 쓰면 A 빼기 B 이렇게 써. 이게 차집합인데 A에서 B를 빼는 거야. 자, 이제 그림으로 봐봐. 우리가 이게 A고 일반적으로 B를 이렇게 그린다 했지. A에서 B를 뺄 거야. B 해당하는 거 이만큼을 빼고 나니까 요 색칠된 부분이 나. 됐지? 자, 그런데 이거는 A에서 내가 B를 빼기는 빼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는 빼는 게 아니지. 여기만 빼는 거야. 맞지? A 빼기 B인데 이 말 뜻이 어떤 의미냐면 A에서 B를 뺀다는 말이 아니고 이 부분을 실제로는 뺀다. 요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B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빼는 거는 A 교 B를 뺀다라고 생각해. 실제로 빼는 거는 A 교 B가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다시 해석을 할게.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앞으로 A인데, A는 맞는데, B가 아닌데, B가 아닌 거. A이고, B가 아닌 것, 그게 바로 요거래. 색칠된 거. 다시, A이고, B가 아닌 것, 그게 요 색칠된 거. 그래서, X는 A인데, B는 아니다. 자,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X는 A이고 B가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X는 A이고 B가 아니다. X는 A이고 B가 아니다. 표현하는 거 알겠지? A이고 B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식은 우리가 많이 써야 돼. 요식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A 빼기 B는 A이고 B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 A 빼기 B는 A and B의 요식만. 자, 그게 이제 사집합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했네. 그럼 교환법칙은 뭐냐면 이런 걸 교환법칙. 이거를 교환법칙. 자, 합집합과 교집합은 A 합 B나 B 합 A나. 자, 이건 벤데그램 그려보면 더 쉽게 할 수 있지. 당연히 똑같은 거지만. 자, A 합 B 합 C지. A 합 B 합 C야. 자, 이때는 요거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하던, 요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던 이 결과는 같다 하는 걸 우리는 결합법칙. 그럼 이게 합집합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집합도 그래. 교집합도 마찬가지. 됐죠? 이거를, 그럼 이건 사실 갈로가 없는 거랑 같대. 갈로가 없는 거랑 같대. 그지? 아무 때나 계산해야 된다. 그 다음 교환법칙 성립에 때 자리 바꾸고. 이게 되지. A 합 B나 B 합 A나 똑같으니까 자리도 바꾸고. 그래서 합집합끼리 이렇게 있는 것들은 지 마음대로 계산해도 아무 관계 없다. 교집합도 마찬가지. 자, 분배법칙을 잘 이해해야 돼.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은 우리,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런 게 분배법칙이다.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런 게 분배법칙이고, 수에서. 자, 다시 분배법칙은 2가 공통이네. 2를 묶어주면 앞에는 3이고, 연결되기를 4. 이렇게 돼. 이런 게 우리 수에서 분배법칙이다. 자, 집합에서는 어떤가? A 교 B 합 C지. 요걸 그대로 이런 식으로 보라. 그러면 A 교 B 합 A 교 C다. A 교 B 합 A 교 C. 다시 요식은 A 교가 공통이네. 2가 공통이듯이 그 공통을 그대로 묶어주는 거야. 묶어주면 앞에는 B, 연결되기를 C 이렇게 돼. 됐지? 그래서 분배법칙은 반드시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연습해야 되지만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연습해. 그러니까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걸 둘 다 연습해. 됐지? 이런 거를 분배법칙이다. 자,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 B를 구하시오.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 B를 구하시오. A하고 B의 합집합 구하라는 거야. 합집합은 아까 뭐였어? 이게 합집합이죠.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는 것들을 모두 써주면 그게 합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A 합 B는 앞으로 어떻게 써냐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있으면 다 써줍니다. 1 있네. 1이 왼쪽에 3이 오른쪽에 5는 양쪽에서도 역시 한 번만 써. 집합은 같은 거 여러 번 쓰면 안 된다 했지. 그 다음에 9가 있네. 또 13도 있네. 요게 A 합 B가 돼. 됐지? 자, A가 공집합이지. B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을 합집합을 했어. 자, 합집합을 한다는 것은 이 집합과 이 빨간 집합을 합집합을 한다는 것은 요 파란색에다가 빨간 것만큼이 뭐가 더 더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 공집합이니까 더해지는 꼴이 하나도 안 생기겠지. 당연히 이건 B가 그대로 돼. 잘 기억하자. A하고
어떤 집합하고 합집합을 하면 그냥 A 그대로. 교집합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요. 공집합, 교집합. 요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교집합은 이런 게 교집합인데 이 빨간식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럼 공통되는 게 나올 게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이것도 공집합.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뜻을 생각해봐, 뜻을. 자,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합집합은 그냥 이 B가 답이다. 그치? 자, 그 다음 8의 양의 약수라고 조건 제시법 됩니다. 그럼 1, 2, 4, 8이에요. 1, 2, 4. 요 집합과 요 집합이 합집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합집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있는 건 다 써주면 돼. 1, 2는 둘 다 있네. 4, 6은 저쪽 편에 8도 둘 다 있네. 10.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합집합이다. 별 어려운 거 없지? 합집합은. 자, 이제 교집합. 다음 두 집합 A, B에서 A 교 B를 구하시오.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 B. 교집합은 둘 다 들어있는 거지, 둘 다. 교집합은 둘 다 들어있는 거지. 2가 둘 다 들어있는 거지, 2가. 3은 아니고 7이 둘 다 들어있는 거지. 없네, 이제. 그러면 A 교 B는 2하고 7, 이렇게 씁니다. A에도 있고 B에도 둘 다 들어있는 거지. 자, 그런 거를 교집합이에요. 2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1, 2, 3 이렇게 해서 20까지. 집합 B는 6의 양의 배수. 6, 12, 18 쭉 되는 이런 게 B. 지금 교집합 찾는 거야. 그럼 1부터 20까지 수 중에 6의 배수들만 찾는 거야. 그럼 6의 배수는 6이 들어있을 거고 12도 있을 거고 18까지는 들어있고. 여기 A에도 있고 B에도. 됐죠? 자, 96번. 자, 96번은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 B를 구하라 했지. 그럼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는 B 맞네. B 없고 B 있네. 그럼 둘 다 들어있는 거는 B하고 E가 돼.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 거는 B하고 E가 돼. 그 다음 97. 자, 97은 두 집합을 원소들을 벤다이그램으로 다 표현을 해놨지. 그럼 A 교 B는 어디야? A 교 B는. A 교 B는 동시에 다 되는 거 1, 2. A 합 B는 A 또는 B에 있는 거 차례대로 다 써주는 거. 1, 2, 5, 7, 9, 10. 아직까지는 쉽다, 그제? 자, 다음 두 집합이 서로 소인지 말하시오. 서로 소가 되는 것은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했을 적이고 공집합이 되는 것을 서로 소다. 이렇게.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을 구하는데 그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을 서로 소다. 이렇게. 그럼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이든 공통인 것은 나올 수가 없지. 그럼 이거는 98번은 서로 소. 9 이하의 짝수. 9 이하의 짝수니까 2, 4, 6, 8이야. 집합에 2, 4야.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공통되는 게 없지. 서로서 1 이상 2 미만이야. 근데 이건 2보다 이상이잖아. 같은 게 없지. 서로서 이 집합에도 속하고 이 집합에 속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서로소가 아닌데 그런 게 아예 없네. 그래서 이런 거를 서로소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인 자인수 했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자인수.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있고 B는 이렇게 있고 C는 10 이하의 자인수라 했지. 근데 다음 각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 여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쓰는 말이야. 왜냐하면 그것이 아닌 것 되는 거지. 그럼 1, 4, 8이 아닌 것. 그럼 A 여집합은 1, 4, 8을 빼고 다 써주는 거야. 2, 3, 5, 6, 7, 9, 10. 1부터 10까지 중에서 요거를 빼고 나머지 다 써주는 거야. 요걸 빼고 나머지 다 써주면 돼. 자, 이거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 이하의 자연수를 빼고 나머지는 없지. 이건 그냥 공집합 이렇게 씁니다. C의 여집합은 공집합.
A에서 B를 빼라고 했어. 자, 또 이거 차집합 잘 봐.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지. 그럼 어디가 차집하면 A에서 B를 빼고 나면 이만큼이지. 자, A에서 뭘 뺀다고 해서 B를 빼는 게 아니고 B를 빼는 게 아니고 A하고 B의 공통된 부분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A에서 뭘 빼느냐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그런 수를 빼줍니다. A 중에서 C, E, G에 해당합니다. C, E, G 공통되는 부분은 C밖에 없지. 그것만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A, B, D가 되니까 A 빼기 B를 구하시 하면 A, B, D다. 이렇게 빼줍니다. A에서 B 빼라 해서 2, 4, 6에 해당하는 거는 하나도 없지. 그럼 이거는 A 빼기 B를 구하라면 그대로 B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뺄 게 없네. 그럼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죠. 뺄 게 없으니까. 자, 15 양의 약수 1, 3, 5, 15 이게 A지. 자, B는 10보다 작은 홀수. 그럼 1, 3, 5, 7, 9 이렇게. 그럼 이 중에 1, 3, 5, 7, 9는 다 빼야 돼. B에 있기 때문에. 1, 3, 5, 7, 9는 다 빼야 돼. 자, 그래서 A에서 B를 빼고 나면 남는 거는 15 하나만 남아요. 107번. 자, 벤 다이그램을 보고 다음을 구해라. 벤 다이그램을 보고 구하라. A 여집합. 자, 요 안에 있는 거 요거를 뺀 나머지. 그럼 1, 7, 8, 9네. 그지? 자, 요거는 1, 7, 8, 9 이렇게. B 여집합. 요거 빼고 나머지. 그럼 1, 2, 6, 8. 요거는 1, 2, 6, 8. 그 다음 A에서 B를 빼라고 했지. 빼면 요거만 남네. 2, 6. 2, 6. 자, B에서 A를 빼고 나면 요만큼만 남네. 7, 9. 연산법칙. 연산법칙은 딴 거는 특별한 거 없고, 교집합 한번 해봐. B 합 C, 이렇게 하면, A 교 B 합 A 교 C. A 교 B 합 A 교 C. A 교 공통이네. A 교를 묶어주면 앞에는 B 합 C. 그치? 자, 이거를 구하라고 했어. 이거를 구하는데 봐. 우리 교집합끼리는 결합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를 A 교 B 교 C에서 이거를 먼저 계산해도 같은 말이었지. 왜 이렇게 하는데? 여기 A 교 B라는 집합이 있고 C라는 집합이 있죠. 요 집합이 있고 요 집합이 있어. 그럼 요 집합하고 요 집합이 교집합잖아. 이거하고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을 봐. 교집합은 이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봐. A 합 공통이네. A 합을 묶어줄 수 있지. 그럼 B 교 C네. 뭘 구하라 했냐면 A하고 B 교 C의 합집합을 봐.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의 합집합을 봐. 그럼 합집합을 구하면 있는 한쪽에만 있는 거 다 써주면 1, 2, 3, 5. 됐지? 자, 세 집합 ABC에 대해서 A교 A 요렇게 요것도 분배법칙 A교 B 합 A교 C 이렇게 A교 B하고 A교 C의 합집합 구하랬죠. 그럼 이거하고 이 두 집합의 합집합 구하라는 뜻이니까 0, 1, 3 보다 0, 1, 3 보다. 됐지? 다음 조금만 쉬다할게.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이것도 벤 다이그램 생각해봐. 똑같은 것끼리 합집합을 했어. 자, 합집합은 이 집합에다가 이만큼이 더 더해지는 모양이잖아. 그지? 그럼 똑같은 집합이 똑같으니까 더해질 게 없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돼.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자, 공집합이야. 자,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해질 게 없겠지. 그대로 A가 돼. 자,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공통되는 부분은 있을 수 없겠지. 그래서 교집합은 또 공집합이다. 뜻을 생각하면서 이 글자를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글자는 외워도 소용이 없어. 뜻을 이해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다 이건 뭐 집합 전체잖아 말 그대로. 그런데 안에 있는 어떤 집합을 합집합 시켜봤자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없겠지. 그래서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부분 집합하고 교집합을 해보면 이 전체가 다 공통이 되겠지. 그래서 어떤 집합하고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가 돼. 지금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자꾸 읽어봐. 그래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봐. 뜻을. 그러면 이거 지질로 이거 연산을 할 때 이게 지질로 되죠. 외워가지고 요거는 A더라 이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연산을 할 때 잘 못해. A하고 A가 아닌 것. 자, 이것도 전체, 항상 여집합이 나오면 전체가 나와야 돼. 이게 A잖아, A. 하얀 게 A 여집합이잖아. 그럼 이거 두 개 합집합은 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전체가 다르죠. 그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야. 자, 자꾸 이야기하는데 외우면 안 된다 했다. 외워서 이거를 가지고 암기해 있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그건 못 풀어. 이게 전체 집합 되더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 자꾸 이걸 읽어주는 거야. A하고 A가 아닌 거. 자, 이거하고 이 집합하고 하얀 집합은 당연히 교집합이 없지. 그래서 공집합이야. 그럼 A랑 A 여집합은 서로 소겠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서로 소야겠지. A랑 A 여집합.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 여집합.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지 뭐. 그 전체 집합,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자,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했지 또. 여기 A가 있으면 이게 A 여집합이잖아. 이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여집합이 아닌 거. 그건 봐 A지 A. 그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이런 식으로 벤데그램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요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꾸 읽어봐. 읽어가지고 이게 당연히 그렇다 이제 이렇게 되도록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질로. A에서 B를 빼면 A에서 B를 뺀 건 아까 요거라 했지. 요거는 뭐랬냐. A인데 B가 아닌 거라 했잖아. A인데 다 A가 다가 아니고 그 중에 B가 아닌 것. 그게 B금식이에요. 그래서 A이고 B가 아닌 것. A이고 B가 아닌 것.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자꾸 외우려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꾸 써봐. 그러면 이거는 지질로 외우죠. 외우는 거 아니라 이것도 외워버리면 문제 못 풀어. 외워버리면 나중에 헷갈리고 돼. 요거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요거하고 같은 표현. 그래서 원래는 요 말을 하고 싶어. 수학은 그렇잖아, 그지? 뭘 내가 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거하고 똑같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막 주잖아. 내가 원래는 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요런 식으로 표현하자. 자, 그럼 A가 B의 부분 집합은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A하고 B는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거를 합집합으로 표현해봐. A 합 B는 B가 되죠. 그럼 A 교 B는 당연히 A가 되죠. 자, A에서 B 해당하는 빼봐. 다 B잖아, 다 B. 그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어딨지? 그럼 공집합이지. 이게 A 빼기 B랑 같은 말이지. 자, 요거는 기억을 하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가 B의 이렇게 부분집합이면,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외워두는 거죠. 바로, 인지하기가 좀 복잡하지. A가 B의 부분집합, 여집합끼리는 요게 반대 방향. 그치? 그게 요 말이야. 이거는 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렇게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몰라. 또 이렇게 봐. 아까 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지. A 빼기 B는 A이고 B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집합 and
뒤에 집합의 여집합 이 말이잖아. 그럼 요 6번은 그대로 고쳐볼게. 앞에 집합은 그대로 쓰고 교집합 요거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여집합의 여집합은 아까 A라고 했죠. A. 또 이게 뭔데? 다시 쓸게. 이거는 A 교 B 이렇게 쓸게. 요 말이 무슨 말이야? 바로 A 빼기 B다. 그게 공집합이다. 그게 바로 요 표현하고 같은 표현. 요거랑 요거는 같은 말이야. 이거는. 이제 그럼 이제 거꾸로 요걸 보고서 요게 요렇게 되나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해볼게 또. 요걸 보고 요렇게 된다는 걸 확인해야 돼. 일단 1번, 2번은 무슨 뜻으로 생각을 하느냐. 1번, 2번은 어떤 집합 두 개를 뭐 교집합을 하든 합집합을 하든 연산을 했지. 연산을 하니까 그 결과가 요 둘 중에 어느 하나로 나타납니다. 요 결과가 요 둘 중에 어느 하나로 나타나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요놈과 요놈 두 집합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있더라. 그 포함 관계가 이건지 그걸 외우지 말고 포함 관계가 있더라. 그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가? 교집합이 A야. 그럼 포함 관계 있다 있지.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바깥에 있냐면 교집합이 A가 되려면 당연히 요렇게 돼야 돼. 그래야 교집합이 A가 돼.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지. 그래서 앞으로 요 말을 딱 봤지.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요게 보여야지.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 못 풀어. 이제 합집합을 하면 합집합을 해서 B가 됐어. 그럼 합집합은 바깥쪽 이게 B. 이렇게 해야 합집합이 B가 되는 거지. A가 B에 들어있구나 이거. 자,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됐죠.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A에서 B를 빼면 요거잖아, 요거. 이게 공집합. 여기 아무것도 없어. A 빼기 B가 공집합이라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A가 어디가 있는데 요게 A잖아. 다시 그려보면 B가 요렇게 있는데 A는 요만큼 A가 돼. 요게 A가 돼. 이게 B가 돼. A가 B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 그제? 그 말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요 표현 특히 중요해.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A 빼기 B는 이건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 그 말은 요게 A라는 뜻이야, 그제? 요게 A가 되니까 B가 이렇게 있으면 A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지. 이거는 3번하고 같은 말을 했지. 3번하고. 요거는 그냥 바로 기억하라 했지. 여집합이 붙을 때는 반대로 된다는 거. 요것도 3번하고 같은 뜻이에요. 3번하고 같은 뜻인데 앞으로 6번과 같은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이거 되게 복잡하게 보여요. 자, 앞으로 여집합이 많이 들어있으면 여집합이 적게 들어가는 형태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딱 봤다. 빨리 고쳐야 돼. 이렇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또 이것도 고쳐야 돼. 아까 했지. A 빼기 B라는 것은 A이고 B가 아닌 것. 앞에 거 and 뒤에 것이 아닌 것. 즉 A-B가 돼. 요 식을 요렇게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공집합이구나 이렇게 봐. 이게 공집합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집합이 많이 붙어 있는 거는 연산을 써서 여집합을 없이 표현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그거를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합의 연산의 성질을 했고, 자, 이제 드모르간 법칙. 자, 드모르간 법칙은 뭘 드모르간 법칙이라냐면 A 합 B가 있어요. 전체의 여집합이 있어요. 전체의. 그럼 이건 어떻게 고치느냐면 각각을 다 반대로 한다 생각하면 돼. A 여집합으로 바뀌어. 합집합, 교집합으로 바뀌어. B,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뀌어. 자, 분배 법칙과 마찬가지로 요렇게 된 식을 보고 반대로 고칠 줄 알아야 돼. 다 반대로 하면 된다. A 여집합 A, 교집합이니까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B, 서고 전체의 여집합. 그래서 분배 법칙이랑 드모르간 법칙은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연습이 돼. 그럼 교집합, 합집합은 그러니까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자, 요거의 여집합. 그럼 다 반대로 하라 했지. A는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고, B는 B의 여집합이 되고. 또 고친다. A 여집합은 반대로 A, 합집합은 교집합, B 여집합은 B, 전체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걸 연습해줘. 됐지?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먼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N, A 합 B 이렇게 했어. 자, N 갈로 하면 갈로 안에 있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말이지. N, A 합 B 하면 합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묻는.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 NA 더하기 NB 하면 여기 들어있는 개수랑 여기 들어있는 개수를 두 개를 더했다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은 몇 번 쳤어? 두 번 쳤잖아. 그 별표가 뭔데? A교 B지. 그래서 그거 한 번을 빼주는 거야. 그치? 각각을 더해주고 교집합은 두 번을 쳤기 때문에 뺀다 이렇게 생각해. 각각을 더해주고 교집합은 두 번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을 뺐다 이렇게 생각해. 요게 기본식이에요. 요게 기본식인데 세 개짜리를 보니까 엄청 길이가 길다 그지? 엄청 길이가 길어. 엄청 길이가 길어. 자, 세 개짜리는 어떻게 하는가? 세 개짜리는 요거는 그냥 바로 기억해. 자, 여기 요 안에 들어있는 개수 찾는 거야. A, B, C의 개수. 자, 아까하고 비슷해. 아까는 각각을 더해서 교집합을 하고 빼면 끝이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각각을 다 더해줬어요. 교집합을 아까 이거 뺐지. 마찬가지로 교집합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래서 하나 빼고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고. 그까지 하면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 세 개의 교집합을 한 번 더해준다.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공식 잘 정리하고 각각을 먼저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고 교집합을 빼고 교집합을 빼버리면 막 다 세 번 다 빼버리잖아.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이거는 특별한 공식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하면 돼.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했지. 여기 A야. 그럼 이 안에 몇 개 있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의 개수에서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에 있는 개수만큼을 빼버리면 돼. 전체의 개수에서 A에 있는 개수를 빼면 돼. 외우는 거 아니다 그지?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 몇 개 있노 했잖아. 그럼 전체에서 요 안에 있는 거 빼라 이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4번 헷갈리면 안 돼. 자, 4번은 이 말이다. A 빼기 B 여기에 몇 개 있노? 이렇게 했어.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 A 원소의 개수에서 이렇게 빼버리면 틀려. 그럼 여기 이런 것도 막 빼잖아. 이 개수들도 막 빼잖아. 그렇게 맞잖아. A에서 뭘 빼느냐면 교집합에 들어있는 개수를 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어. 여기도 이렇게 있어. 만약 개수가. 그럼 요 안에 몇 개 들어오나? 3개 들어있지. 그걸 어떻게 찾아? 4개에서 요 한 개를 빼는 거야. 한 개를. 알겠지? A에서 뭘 빼는데 교집합에 들어있는 개수를 빼는 거야. 주의해야 돼. 이렇게 안 틀리도록. 이거는 먼저 그러면 서로소지. 서로소. 서로소는 각각 그냥 더해주면 돼. 왜? 빼는 이게 0이니까. 그냥 특별한 식 아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면 요 교과서 문제 정보가 여기부터 바로 풀이할 수 있도록. 여기부터 할 거니까 그걸 이야기 좀 해줘,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요까지 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했어.